곧 국회에서 엄중히 경고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말씀 듣겠습니다. 그 데이터 3법 중에 신용정보법은 최악입니다. 국민의 민감한 그런 개인정보인 금융정보를, 신용정보를 상업적인 목적으로 정부일체의 동의도 없이 활용하도록 하면서도 이런 개인정보 보호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감독마저 가장 취약하게 만들었습니다. 다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서 개인정보 감독기구를 강화하겠다고 하지만 금융위원회가 감독하고 있는 신용정보에 대한 감독은 예외로 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금융위원회가 자신들이 신용정보의 활용뿐만이 아니라 감독까지 맡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완전히 고양이한테 생선을 주는 격입니다. 지금까지 금융위원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신용정보를 제대로 보호해왔습니까? 얼마 전에 2015년에 금융3사의 개인정보 대량출 사고가 터진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는 자신들의 감독 권한을 놓치기 싫어서 여전히 자신들이 개인정보 감독을 맡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금융위원회는 데이터 산업 발전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사실은 금융위원회의 부처 이기주의에 다름 아닙니다. 저희는 이 신용정보법, 금융위원회의 감독 권한을 놓지 않는 이 신용정보법을 비롯해서 데이터 3법을 원점으로부터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국회의원 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자신들의 개인정보가 여러분들의 동의 없이 기업에게 제공되는 것을 찬성하십니까? 우리 국민들은 내 개인정보가 나의 동의 없이 기업에게 제공되는 것을 찬성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에 대한 충분한 여론 수렴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국회의원들이 자신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이 법을 처리하려고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정무위에서 이 신용정보법 법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으로 결정을 내리기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민병헌 디지털정보위원회 소속 서치환 변호사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에서 현금 간사를 하고 있는 서치환 변호사라고 합니다. 앞서 오병일 진보네트워크 센터 활동가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신용정보법은 최악입니다. 그 발의된 법안들과 비교했을 때 신용정보법은 가히 최악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먼저 신용정보법이 최악인 것은 앞서 지적된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관리 감독 기능을 형해화시킨다라는 점도 있지만 무엇보다 데이터 3법 내에서도 그 체계를 무시하는 법안이라는 점에서 최악입니다. 그 신용정보는 그 활용 등에 있어서 더욱 민감한 정보고 그 금융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그 보호가 더욱 두텁게 보호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개별 규정들을 상세히 살펴보면은 신용정보법은 기존의 개인정보법 아니면 다른 데이터 3법의 개인정보법이나 망법 등에서의 보호조차 일탈하려고 하려는 법안이기 때문에 최악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개인 신용정보의 정의 규정부터 다릅니다. 개인 신용정보를 규정하면서 조금 더 완화된 개인정보 재식별과 관련해서 조금 더 완화된 개념 규정을 정의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활용 목적에 있어서도 노골적입니다. 다른 법안과는 다르게 산업적 목적을 노골적으로, 명시적으로 개인 신용정보는 산업에 활용을 하겠다, 기업의 영리를 위해 활용을 하겠다라는 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가지 개별 특례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SNS 정보를 활용해서 수집하겠다고 합니다.
SNS 정보를 신용평가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정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는 기본적으로 국민이 SNS에 공개한 정보조차 보호받아야 될 개인정보라고 명확히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용정보법이 이러한 지점들을 통과시키려고 한다는 것은 명백히 국민의 기본권이 아닌 기업의 영리 또는 다른 목적을 위해서 이 법이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금융위원회에게 막대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위원회는 특정 정보를 익명정보라고 추정을 할 수 있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금융위원회가 허가한 정보는 익명정보니까 마음대로 써도 된다라는 주장입니다. 금융위원회가 그렇게 평가해서 정보가 활용되고 그 피해가 나중에 드러난다면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들이 다 부담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어째서 개인정보위원회 혹은 다른 감독기구의 권한까지 유탈해 가면서까지 금융위원회가 그런 막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아까 오병일 진보네트워크 센터 활동가님께서 지적해 주셨다시피 개인정보감독기구도 금융위원회가 그 사무를 사용한다는 점 역시 체계에 어긋나는 지점입니다. 국회의원님들은 지금 이 법안을 형식적으로만 봐도 그 체계가 상당히 어긋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한다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자신들이 어떠한 법안을 통과하는지에 대해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으로 발언 마치고 다음 발언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발언자는 참여연대 정보인권 사업단 소속의 최정현 변호사 모시겠습니다. 예, 참여연대 정보인권 사업단 소속 최정현 변호사입니다. 참여연대는 오늘 기자회견 함께하는 시민단체들과 함께, 그리고 이 법안에 반대하시는 모든 분들과 함께 개인정보 관련 3법의 처리에 관해서 결단코 반대합니다. 일단 시민단체 그리고 전문가들이 결합한 제2차, 3차 해커톤 회의에서는 개인정보의 가명처리, 익명처리에 관해서, 그리고 그 동의 없는 결합에 관해서 결코 합의한 바가 없습니다. 그 사용 범위에 관해서 무제한의 산업적 목적의 활용 가능성이 있는 이번 3법의 활용 관해서 전혀 합의된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은 이것이 마치 합의해놓고 시민단체가 이제 와서 다른 소리를 하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오류입니다. 두 번째로 상업적 목적의 활용에 관해서 가명정보와 가명정보를 산업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유럽 그리고 미국에서도 명확하게 입법된 내용이 아닙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산업적 목적에 대해서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신용정보법에서는 통계의 상업적 목적, 그 다음에 보존의 통계의 상업적 목적, 그 다음에 연구의 상업적 목적을 모두 인정함으로써 노골적으로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가명 처리해서 이렇게 상업적으로 이용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난번 개인정보보호법 개정과 관련해서 국회에서 토론회에서 정부 그리고 금융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관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발언한 것을 기억합니다. 가명 처리가 됐다고 해서, 익명 처리가 됐다고 해서 이것이 전혀 유출이나 개인정보 침해에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너무나 오만한 태도입니다. 저희는 지난번 그리고 지금까지 수많은 개인정보 유출 사례들을 비춰보았을 때 개인정보가 유출되면은 각 주체들은 그것을 구제받기까지 너무나 오랜 시간을 소송에 수여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미미한 배상과 보상밖에 받지 못하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것이 정보안이라, 누구도 이것을 정보안이라고 명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모두가 이것이 정보안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통과시키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오만한 자세로 개인정보 관련 3법, 특히 오늘 신용정보법을 강행 처리하려고 하는 것은 저희는 결단코 반대하고, 이것은 결단코
책임을 져야 될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변호사 한 분 더 모시겠습니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운영위원 김보람의 변호사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김보람이 변호사입니다. 데이터 산법이 모두 문제가 있지만 개인정보보호법 같은 경우에는 일부 수정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저희가 논의를 해볼 수 있는 여지도 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신용정보법은 결단코 통과되어서는 안 될 법입니다. 이 법이 통과되는 것은 다시 2014년에 저희가 경험했던 금융사가 소비자들의 정보를 가지고 마음껏 우리가 또 그 시절로 돌아가는 것과 유사한 일이 발생할 것이고요. 그렇게 된다면은 그때와 동일하게 소비자의 선택권이 현저하게 저하되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용정보법은 결단코 통과되어서는 안 됩니다. 2014년의 일을 다시 한번 복귀해보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 당시에 개인에 관련된 칼럼들이 상당히 많았는데요. 그 수천 가지의 칼럼들을 보고 그걸 금융사는 갖고 있고 소비자는 자신에 대한 그런 정보가 있는지 자세히 알지 못한 상황에서 엄청난 마케팅 공세를 당했어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소비자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 서비스도 많이 가입을 했고 그것조차 관리를 하지 못해서 그 당시에 전 국민의 개인정보가 밖으로 나가서 지금도 여전히 그 개인정보들이 전부 회수되지도 못했고 전부 보완되지도 못했고 정리되지도 못했습니다. 2014년에 정부가 하고 싶었던 그 일들이 그 당시에 2014년에 해킹 사건으로 전 국민의 저항에 부딪히자 진행되지 못했던 것이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다시 이것을 도입을 하려고 한다는 것에 대해서 깊은 분노와 깊은 슬픔을 느끼지 않을 도리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앞에 최혜성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러한 점을 돌이켜 보셔야 됩니다. 최근에 DLF 사태도 보십시오. 기업이 스스로 어떠한 정보 통제권을 주게 된다면은 그걸 가지고 좋은 일에 쓰기보다는 본인들의 이해관계 그리고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소비자들을 기망하거나 소비자들에게 뭔가 잘못된 정보를 줄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지금 신용정보법을 통해서 금융위원회가 도입하려고 하는 정책적 목적이 무엇입니까? 소비자를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단지 이런 여러 가지 기업들의 로비를 받아서 기업들이 편하게 해주기 위한 목적인 것입니까? 다시 한번 정책의 방향을 되돌아보시고 이 법이 왜 필요한지 만약에 필요하다라면 그 점에 대해서 충분하게 소비자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장치들을 다 보장한 뒤에 도입하실 것을 다시 한번 권유드립니다. 그러나 이 법은 그럴 의도가 없으므로 다시는 이 법이 법안으로 나와서도 안 되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법은 어떠한 경우에도 통과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점을 최혜성 의원님께서 다시 한번 잘 헤아려서 정말 끝까지 노력을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김은정 참여연대 경제노동팀장 모시겠습니다. 예, 지난주 국회 정무위 법안 심사 1소위에서 산업자본이 아니라 인터넷 전문은행의 대주주 자격 요건 중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을 제외하는 인터넷 전문은행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금융산업의 혁신과 발전을 위함이 아닙니다. 현재 K뱅크 등의 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KT가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으로 인해 인터넷 전문은행의 대주주가 되지 못하고 있는 점, 그거 하나입니다. 엄연한 특혜 법안입니다. 2018년 인터넷 전문행에 대해서 은산분리 기준 완화할 때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강화하여 은산분리 완화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하겠다 하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법 시행 1년도 되지 않아 그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KT 등이 K뱅크의 대주주가 되는데 걸림돌이 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것을 허물어 버렸습니다. K뱅크 은행업 인가 당시부터 불법적인 특혜 논란에 휘말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랬던 K뱅크를 위해서 지금 은산분리 기준 완화해주고 지금은 대주주 적격성 기준마저도 완화해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해서는 정말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되고 있습니다. 국회가. 은산분리 기준도 대주주 적격성 기준도 KT 등이 K뱅크의 대주주가 되는데 걸림돌이 된다면 모두 다 내어줄 수 있다라는 자세입니다. 하지만 국회가 그 대가로 내어주고 있는 것은 금융 시스템 리스크의 위험과 금융 소비자의 피해를 담보로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국회는 다시 한번 그 잘못을 되짚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 전문은행 그것이 어떤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지 아직 확인된 바 없습니다. 일부의 편리함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해서 우리 사회의 주요한 원칙으로 작동되고 있었던 금융 원칙들을 훼손해야 되는 이유가 되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최근 8년 만인가 제정 통과되었습니다. 물론 이것도 본회의까지 가야 되겠지만 8년 동안 그 수많은 금융소비자의 피해도 움직이고 있지 않던 국회가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해서는 불과 1년 만에 다시 법안을 이들의 편의를 위해 손보아주고 있습니다. 국회가 과연 누구를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지 어떤 이권에 의해서 발빠르게 작동하는 곳인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확인하기 전에 국회가 제발 본인들의 잘못을 스스로 바로 잡아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정무위 전체 회의 그리고 이후에 이뤄질 법안심사 소위에서 국회가 제발 본인들의 이 정무위 법안심사 소위의 잘못을 바로 잡고 상식과 판단에 의해서 돌아가는 곳이라는 점에 대해서 국민들이 한번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발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해서만 이렇게 반복되는 원칙 훼손 이제는 멈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참여하신 분들의 발언을 다 들었습니다. 이분들은 금융 공공성 그리고 정보인권 영역에서 최고의 전문가들입니다. 조목조목 절차적인 문제와 내용의 문제점들을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두 개의 법안이 정무위 전체에 의해 소위를 거쳐서 올라오게 될 텐데요. 제가 정무위 지형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전문은행법 개혁은 저만 유일하게 반대를 합니다. 경제민주화를 얘기했던 이 정부에서 금융 공공성의 마지막 보루인 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 완화에 반대하는 정무위 국회의원이 저 혼자뿐이라는 사실 똑똑히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신용정보법은 지금 현재 법안 1소위에서 지상욱 의원이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물론 이제 법안 1소위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정의당은 당론으로 반대를 하고 있고 저도 강력하게 유감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실패한 정부로 달려가는 지금 질주를 멈춰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민이 더 이상 불행하지 않도록 당장 멈추시고 금융 공공성과 그리고 정보 인권의 촛불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주시길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이상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